버터 다이어트 살 빠진다길래 시작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나는 왜 제자리일까요? 오히려 체중이 조금 늘어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살이 다시 찌면 포화지방은 나쁘지 하면서 버터를 싹 끊고 그 요요의 악순환을 1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버터 다이어트 한다고 나름 애쓰는데 도통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 또는 이제 막 다이어트가 궁금해지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99%가 여기서 틀리거든요. 제가 그동안 무수히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딱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체지방을 태우는 체질로 바꾸는 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버터 열심히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는 조합이 꼬여서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침에 기분 좋게 버터 한 조각 넣고 방탄커피 마셨어요. 그런데 1시간 뒤에 좀 출출한 기분이 들어서 탕비실 쿠키 한 봉지 뜯죠? 점심엔 습관대로 밥 한 공기 가득 퍼서 찌개랑 싹싹 비우고 오후엔 라떼에 달달한 디저트 하나, 저녁에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삼겹살에 불닭볶음면까지. 이렇게 하시면 버터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참 어렵겠죠? 난 이렇게까지 안 먹는데? 하시는 분들도 지금 식단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평소에 먹던 탄수화물 식단은 큰 변화 없이 유지하면서 거기에 버터만 살짝 추가해서 드시고 있지는 않은가. 자, 버터 다이어트의 핵심은요, 단순히 버터를 먹는 게 아니라 몸의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겁니다. 자, 탄수화물 위주로 돌아가던 몸의 엔진을 끄고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엔진, 탄수화물로 채워져 있던 이 에너지 자리를 지방으로 대신해야 우리 몸이 이제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주 연료로 써야겠구나 하고 대사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이 연료가 내 몸에서 제대로 타오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질문에서 구체적인 타이밍과 방법을 짚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언제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사실 버터 다이어트의 핵심은 내 몸을 하루 종일 체지방 태우는 모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간헐적 단식의 연장선이라고 봐요. 공복 단식이 주는 대사적인 이점을 70에서 80% 정도는 유지하면서 너무 배고파서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극심한 허기만 버터로 잠재우는 전략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인슐린 파도는 거의 치지 않으면서 포만감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식단을 이렇게 운영해요. 첫째, 아침 공복. 생버터 한 조각을 그대로 드셔도 좋고요. 조금 부담스럽다면 방탄커피로 즐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확실히 점심때까지 허기가 거의 안 느껴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방 소화가 익숙하지 않은 몸에 갑자기 기름이 들어가면 속이 놀랄 수 있어요. 처음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내 몸이 지방을 연료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둘째, 배고픔이 느껴질 때마다입니다. 점심 전 혹은 저녁 식사 전 군것질이 당길 만큼 배고픔이 느껴질 때 그때 버터 한 조각을 드세요. 군것질 대신 이 버터를 먹어서 입 터짐을 잠재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허기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몸은 내부적으로 계속 체지방을 연료를 꺼내 쓰는 모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억지로 참다가 저녁에 폭식하는 것보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버터를 활용해서 식욕을 완만하게 다스리는 것, 이게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생버터가 낯설고 느끼한데 꼭 이렇게 먹어야 하나요? 저는 사실 버터를 워낙 좋아해서 생으로도 잘 먹거든요. 하지만 버터 다이어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겐 이 생버터가 조금 낯설고 느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맛있는 버터를 고르는 눈을 먼저 기르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숙성이 잘 된 프리미엄 버터나 풍미가 깊은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몇 가지 버터들을 드셔보시면 버터가 이런 맛이구나 하고 그 차이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생으로 먹는 게 부담스럽다면 맛있게 먹어보면 됩니다. 자, 버터 위에 소금 한 꼬집이나 여기에 꿀을 살짝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이게 풍미가 확 살아나면서 훨씬 고급스러운 디저트처럼 즐길 수가 있어요. 아침에 드시는 이 방탄커피도 아주 좋은 대안이고요. 이렇게 버터와 좀 친해졌다면 이제 식단에 한번 녹여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버터를 약간 소스처럼 써보는 거예요. 브로콜리나 팽이버섯을 버터 한 조각 넣고 살짝 소금 쳐서 볶아보세요. 채소 특유의 풋내는 사라지고 스테이크 옆에 나오는 그 고급 가니쉬 같은 그런 맛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요. 계란 프라이도 식용유 대신에 버터로 한번 해보세요. 호텔 조식 같은 풍미가 살아나죠. 이렇게 매일 먹는 식단에 버터를 이렇게 조금씩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거, 그게 바로 질리지 않고 버터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자, 네 번째. 하루에 그럼 도대체 몇 그램 먹으면 될까요? 네, 이거 활동량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보통 하루 30에서 40g 정도를 먹어요. 예전에는 이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서 50g까지도 먹었어요. 다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처음에 딱 한 조각 10g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 몸이 갑자기 들어온 기름을 처리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버터를 먹었을 때 이제 좀 배가 편안하고 든든하다 싶은 그 포만감의 그런 지점이 있을 건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적정량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의 신호를 잘 살펴가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 지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5번째 질문입니다. 밥은 아예 안 먹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밥을 주식이 아니라 하나의 반찬처럼 생각하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 탄수화물을 하루 50에서 100g 정도로 제한하는데요. 밥 한 공기 약 200g에 탄수화물이 60에서 70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 한 공기 분량만 먹어도 저탄고지 기준에 가까워집니다. 물론 매일 이렇게 딱 맞춰서 먹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사 순서 전략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육볶음을 먹을 때 보통은 밥 위에 제육을 얹죠. 이제는 거꾸로 하세요. 고기와 채소, 쌈을 먼저 충분히 드세요. 그리고 배가 한 70% 정도 찼을 때 남은 고기와 함께 밥을 반찬처럼 곁들여서 서너 숟갈 더 드시는 겁니다. 김치찌개도 마찬가지예요. 김치, 고기 두부를 먼저 건져서 드세요. 그리고 국물은 조금 남기셔도 돼요. 마지막에 밥은 딱 반 공기만 국물에 살짝 적셔서 드시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뇌는 밥을 먹었다라는 만족감을 얻으면서도요, 실제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총량은 평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물론 탄수화물을 완전히 다 줄인다? 아주 다이나믹하겠지만 우리는 평생 지속 가능한 식단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아예 끊는 거는 할 수 없으니까 밥을 반찬처럼 곁들인다, 마지막에 먹는다 라는 이 순서 전략만 지켜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전환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제가 버터 다이어트에 관해서 5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동안 가졌던 고민들이 좀 해소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식전 버터 한 조각이, 그리고 버터 순서를 조금 바꾸는 이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될 때, 그때 비로소 다이어트는 참는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식사 시간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정해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20분 전에 버터 한 조각 먹기, 혹은 밥 먹기 전에 채소부터 먼저 먹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식탁을,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대사 체질을 얼마나 온전하게 바꿔놓는지 꼭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10kg를 넘게 감량하면서도 먹었던 이 아주 좋은 식단들, 아주 맛있는 식단들 상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식단 보시면은 나도 좀 이렇게 먹을 수 있겠구나, 먹어보면 좋겠다 라고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오늘도 내 몸을 온전하게 아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